네,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주봉, 월봉, 분기봉을 마감을 하는 날 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하루 종일 상당히 힘든 날이었죠. 투자 심리가 바닥에 머물렀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사건이 터지고 하한가 종목도 생기고 이랬는데 오늘 뭐 어떠한 날이었나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안 좋았을까?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은 일단 배경을 깔고 가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단기적으로 약간 출렁임이 있을 뿐이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악재로 끌고 갈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예상된 내용이고 시장에서 더욱 그거를 이제 계속 꾸준한 악재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일단 한국 항공우주가 오늘 갑자기 난데없이 하한가를 갔죠. 코스피의 어떤 대형주 중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 종목이 오늘 난데없는 하한가, 무슨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뭐 실패했죠. 이 고등 어디 갔어? 뉴스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 미국 고등 훈련기 수주 실패로 인해서 한국 항공우주가 하한가를 풀리긴 했지만 이거 뭐 거의 하한가죠. 29.8% 하한가를 찍기도 했고 닫기도 했고요. 거의 뭐 하한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던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또한 또 다른 화학가 종목 YOM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 한 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 가장 큰 수익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히 작전 종료를 알리는 하락률을 보였어요. 연속으로 4일 동안 50% 정도 하락했는데 이게 하한가를 닫으면서 어쨌든 세력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오늘 악화된 날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또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멀쩡한 종목들까지 같이 뭐 감사 보고서를 이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감 시즌이 사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적용된 그 디지털 포렌식을 적용시키면서 또 시간 소요와 물리적인 시간 소요와 기간 이제 금액적인 것은 뭐 마찬가지로 더 많이 비용이 들겠지만 충분한 기업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조금 좀 무리하게 강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상장 폐지 11종목 동시 사태는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용도 되는 그런 굵직한 종목들조차도 제감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매매를 밟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요 가기 전에 3천억대를 호가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신용까지 되고 튼튼하게 보였던 종목들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제감받지 못해서 무너졌는데 이것도 그렇고 파티게임즈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넥스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정말 작년 기준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 간만우까지 뭐 해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나올 수도 없는 작년 규정으로는 절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약간 개정된 법을 약간 소급 적용한 것도 있고요. 거래소에서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끊임없이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말들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정리매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거래를 되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정리매매가 되기 전에 막아보려고 이런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추석 연휴에 거래소에서 집회들도 많이 하고 주주운동도 하고 또는 이 각 회사의 11개 회사의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대리들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조금 지금 거래소에서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식으로 어떤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이런 기자회견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8시 30분에 이제 공시가 났는데
상장 폐지 공시가 났는데요. 그 전에 이제 7시 때까지 해가지고도 거래소에 이제 집회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망설이는 흔적은 있었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7시 30분이면은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1시간 정도 늦춘 걸 보니까 맥스까지 기다린 거예요. 시간 소요를 최대한 기다려서 어느 정도 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래소는 어쨌든 규정을 바뀐 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어떤 무리가 따르든 간에 사실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 수는 11종목, 12종목 해가지고 8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되고요. 그 시가총액은 합산 1조 2천억 원, 1조에서 1조 2천억 원 사이가 됩니다. 뭐 1조 2천억 원은 그 처음에 거래 정지 되기 직전까지 발행을 한 거고 사실상 1조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1조 원 정도가 지금 오늘 평균적으로 95%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정리매매 시 95% 하락을 했기 때문에 9,500억 원, 약 1조가 다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1조 원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오늘 다 날아가는 하루로 굉장히 투심이 이것 때문에도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이 규정이 이렇게 까탈스럽게 쉬운 상장, 쉬운 상패가 가능한 어떤 규정으로 지금 이런 규정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대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 제출 시즌에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예년과 작년 기준으로는 절대 이제 보면 작년 기준으로 뭔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 절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숙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시즌에는 3, 4월, 2, 3월 시즌에는 정말 조심스러운 매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사실 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래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어려운 상장, 어려운 상태가 맞는 거예요. 투자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상장을 너무 쉽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상패도 쉽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뭐 수익성이 있는 회사조차도 지금 같이 묶어가지고 한데 묶어가지고 싸그리 퇴출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과정 속에서는 조금 좀 거래소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거거든요. 이제 이 종목을 했든 안 했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막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겪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소가 왜 이렇게 강행을 할까도 의문스럽긴 합니다. 근데 뭐지 까탈스러운 회계를 적용을 시키면서 좀 더 투명성 있는 어떤 기업 환경을 좀 상장 종목 적어도 상장 종목은 좀 투명성 있게 좀 해달라는 좀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룰을 정한다면은 유예 기간이라는 것을 좀 주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업들이 서서히 준비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았나 하는 조금 아쉬움도 듭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뭐 따라야 되고 따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맞춰서 뭐 하루 이틀 1, 2년 하고 말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어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거기 맞춰서 조심하면 되죠. 이제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숙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더 언급을 해드릴 거고 저 또한 자체적으로 좀 더 깊게 좀 파서 볼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동시에 이제 FTN이 트레이스, 모다, 위너지스, 파티게임즈, GD, 우성IB, 감마누, 넥스지, 레이젠, CNS 자산관리 그리고 기존에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었던 성지건설까지 동시에 12종목이라는 정리매 12종목이 동시에 정리매매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오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도 클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10% 이상 종목이 거의 10손가락에도 못 드네요. 뭐 상한가 2개에 평소 같으면은 뭐 10% 이상 종목이 뭐 1, 20개 이렇게 나와 줬어야 되는데 오늘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나온 것들을 제외한다면은 뭐 5손가락 정도밖에 들지 않네요. 그 정도로 투심이 굉장히 많이 악화된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겹치면서 오늘 시장은 사실 보유 종목 관점으로, 보유 종목 대응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뭐 단타하는 거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직장인 매매를 한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 9월 중순, 또 9월 초 중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또 이틀, 또 짜투리 9월 마지막을 또 지나고 나서 10월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좀 공격적인 매매를 조금 피하고, 매매를 10월 달로 2월을 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시장은 그때까지도, 지금 오늘까지도 좀 약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재미가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순환매 장세에서 선택받지 않은 종목들을 보유한다면은 굉장히 지루한 장세, 힘든 장세가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간 횡보 장세에서 10월을 기약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중요한 우리나라의 굵직한 일정들은 다 10월에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된 것은 이제 정확히 날짜가 나오고 어떻게 정확한 일정이 쫙 나온 게 아니지만 10월 달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9월 이제 추석 연휴에 추석이었나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0월 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존재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미국 중간선거 있죠. 그때까지 어떤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그 중간에 지금 연속적으로 이 조정 파동을 거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한 800포인트까지는 코스닥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깊게 빠지는 경우고요. 그렇게까지 안 빠지더라도 820포인트를 이탈하는 경우까지도 좀 보고 올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좀 열려 있는 수준은 있어요. 그래서 이 횡보 과정을 좀 거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면 850포인트 선은 10월 중 또는 이제 트럼프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해가지고 11월까지 해가지고 850포인트 때는 한번 구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라인이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돌파를 해놓고 여기서 그냥 쭉 흘러내서 꺾이기보다는 한 번쯤은 더 상단부를 터치를 하러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기간 조정 장세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관점으로 조금 이제 9월 말까지는 가급적 보유 종목을 홀딩,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지양하는 그런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의 트렌드를 익히는 건데요.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어떤 트렌드가 지금 시장에 보여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연속 종목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속의 급등을 밟아가기보다는 잠잠하다가 한방 날 잡고 오늘이야 하면서 딱 치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즌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생명자원, 이제 제가 마감 방송에도 그렇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같은 날은 잠잠하다가 바닥에서 빵 터졌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루 날 잡고 터뜨리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몇 달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다가 오늘 날 잡고 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3일제약이 잠잠하다가 어제 날 잡고 빵 터뜨렸죠, 거래. 그렇죠? 뭐 아니면 메디아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송에서 마감 방송에서 메모장에서 소개해드렸던 제일 파마홀딩스도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갑자기 잠잠하다가 거래 생기고 빵 터뜨리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해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섹터에서 순환을 주로 하고 있나요? 지금 다 무슨 종목이에요? 제일파마홀딩스, 메디아나, 오늘의 또 고려제약, 또 최근에 이제 신신제약, 이런 것들. 최근에 몇 주 전 파동 신신제약, 그 다음에 또 오늘 미래생명자원, 그 다음에 또 3일제약, 사마제약,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바이오,
바이오에서 자꾸만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녹십자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날 잡고 튄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거나 튀진 않아요. 그럴 만한 끼를 갖춘 종목. 끼는 어떻게 갖춰요? 그 과거에 매집이 충분히 일어났고 이전에 4월 달부터 8월까지 바이오의 강한 하락 장세에서 미처 털지 못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분 관계가 이제 소액 투자자에게 많은 분산이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집중화된 종목, 그게 바로 매집인 거죠. 그 다음에 재물을 어느 정도 갖추고, 그 다음에 기대감, 내용을 좀 갖춘 것들, 뭐 예를 들어 FDA 승인 얘기가 있다든지, 뭐 삼상을 대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치매 재료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갖춘 종목들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호가창상에서 뭔가 거래를 발생시킬 조건이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것은 포착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느 흐름을 만들 때 어디 뭐 60일선에 올라선다든지, 그거는 종목마다 다양하고 상황이 다양하겠죠. 이런 종합적인 여건들을 갖춘, 즉 끼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얘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뭐 매일마다 샀다 팔았다를 하는 이제 장중 단타 스캘핑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섞어서 물론 해야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 바닥에서 매집해갖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언제 갈지는 사실 얘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일주일 뒤에 갈지 2주일 뒤에 갈지 한 달 뒤에 갈지 몰라요. 그냥 횡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때가 진입해 가는 것들 위주로 선별해서 분산해서 갖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연말까지 안전하게 계좌를 방어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모든 종목을 다 편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위에서 좀 고점 부분에서 좀 탄력 받는 것도 좀 조정 받을 때 또 다시 올라가기 직전에 공략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좀 조정받기 직전에 한번 그 탄력 이용해서 그냥 연속성을 노려서 매매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된 초점은 여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분기 동안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도 마찬가지로 주된 초점은 여기에 맞춰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 시장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관점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서 850포인트 선은 본다는 관점을 가지면 이런 끼 있는 종목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고를 파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를 파주더라도 양봉 몇 개면은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양봉 며칠이면 원위치 되고 다시 한번 살리고, 여기서 골 파더라도 양봉 며칠이면 다시 살려서 진짜 본파 보는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종목이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거 다 죽어가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며칠만 기다리면 자리를 잡는 것이 또 주식입니다. 끼 있는 주식은 또 그렇게 금방 자리 잡고 본파동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을 또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역발상의 투자 방식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깝깝하다, 이거 개인들 다 팔겠다, 다 팔고 싶겠다 하는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공략해보는 것도, 공략을 해서 묵직하게 좀 들고 있어 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말고 중소형에서 끼가 있고 내용을 갖춘, 재료를 갖춘 종목들 위주로만요. 그런 투자 방식을 조금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제 지나고 10월, 11월, 12월 4분기 연말 올해를 마감을 할 때는 그런 종목들이 결과를 보고, 또 결과를 보지 않은 종목도 결과를 본 것과 상쇄시켜가지고 이제 현금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연말을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겠죠. 목표는 4분기 동안 현재 계좌에 갖고 있는 것과 해결된,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묵직하게 해결된 종목, 그리고 급등이 안 나와서 3개월 동안도 급등이 안 나와서 커트한 종목, 상쇄시켜서 커트한 종목 다 포함해서 현재 기준으로 현금을 50% 이상 더 만들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매매를 준비를 하는 거고요. 올해가 유난히 힘들었어요. 아시다시피 2007년 이후, 2008년 이후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걸 쫙 당겨보세요. 코스닥을 깊게 당겨봤을 때, 자,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서브프라임 때 급락, 시장 아주 폭락,
전 세계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후로, 살아난 이후로 봤을 때 이제 10년, 11년 파동인데, 이때 이후로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죠? 주봉으로 볼까요? 이때 이후로 지금 2월부터 8월, 짧게는 4월부터 8월까지 가장 긴 시간을 하락했고, 코스닥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하락했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하락을 깊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랜 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타격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클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즉 이 올해가 작년에 이 올라오는 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1월까지 연속적이잖아요. 작년 말까지 해서 올 초 1월이니까 그 1월까지 작년도는 정말 먹을 게 너무나 많은 시장이었어요. 작년도는 종합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죠. 그런데 올해는 이 위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은 이 11년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어요. 그거는 어딜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북주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때 대선 시즌이 더 나았을 것이고, 그 전에 바이오 장세에도 더 먹을 것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1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폭이 깊게 떨어진 올 한 해 중간, 그렇죠? 2월부터 8월이면 거의 반이잖아요. 절반 정도는 가장 어려운 장세, 그리고 가장 깊게 높은 위치에서 떨어진 장세였다는 거.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이 어려운 한 해를 잘 마무리를 짓기만 하면 내년도는 또 이제 10년 중에 나머지 9년은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정상적으로 뭐 연간 기준으로 목표치를 또 설정해서 그 기대감만큼 낼 수 있었던 해였으니까요. 그거를 감안을 해서 내년도를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연속적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그럴 만한 시장 환경은 아니에요. 시장이 금융위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10년 주기설도 있고 좀 아까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10년 주기설로 시장 폭락한다. 2008년에 폭락했고 1998년에 한번 폭락했고, 그렇죠? 98년, 2008년, 2018년, 19년 이때가 아니겠느냐라는 10년 주기설로 그런 공포를 주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설득력은 그때 당시랑 10년 전 상황에서 처해진 그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전혀 설득력은 완전히 없진 않지만 꼭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의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2008년과 1998년에 처해진 상황들은 전혀 달라요. 지금은 반드시 또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상황이,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오히려 튼튼해진 시장이 어떻게 갈지,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런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과 올라갈 때 흐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코스닥이나 코스닥을 비롯해서 코스피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신흥국 시장이라도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보고 죽더라도 한 단계를 더 보고 죽더라도 한 단계를 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먹을 구간은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너무 그런 설에 10년 주기 그런 설에 휘말리지 마시고 겁을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달을 마무리를 하는 이제 월간 마감으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0월을 조금 잘 준비를 해서 4분기잖아요. 이제 10, 11, 12, 3개월 남은 2018년 4분기인데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해서 내년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좀 굉장히 힘든 날이었는데 또 주말 편히 쉬시고, 어제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날이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였을 것이고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일 이틀은 진짜 푹 쉬시고 주식 잊고 푹 쉬시고 10월 1일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0월 1일에 뵐게요.